원전 관련주들이 또 한번 수혜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계기, 이렇게 또 만들어질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정 KP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동향하고요. 혹시 관련해서 이슈 나온 거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1%대 약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다시피 한정 KPS의 최근에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전 관련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크죠. 왜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전력 설비의 정비 사업을 주력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회사도 되게 괜찮아요. 매출도 1조 원대 이상 나오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순이익도 적자 없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전력이 최대 주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발전되는 이런 이제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의 그 설비나 정비를 한정 KPS가 맡아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매출처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고요. 낮게 유지가 되고 유보율은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도 상당히 높게 주고 있어요. 뭐 많이 줄 때는 5%도 주는데 보통 뭐 4% 전후로 주고 있습니다. 벌써 9월이에요. 이제 10월, 11월, 12월 되었고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상대적으로 어떤 시장에서의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배당주에 대한 목소리가 좀 높아지거나 배당주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고배당주에 주목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정 KPS가 또 하반기에 고배당주로 좀 주목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300% 이상이에요. 굉장히 그냥 회사 자체가 되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자 보상 배율도 뭐 보통 1 이상 되면 1 이상 돼야 되는데 최소한 이게 272라는 거는, 와, 부채는 거의 없고요. 부채 거의 없고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나 뭐 신주의수거부 발행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증권사에서도 어떤 이제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데 역시나 이제 배당에 대한 포인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네요. 뭐 목표 주가를 뭐 5만 원으로 하향한 보고서도 있고 하기는 한데, 지금 뭐 38,800원이니까 5만 원 정도로 해도 여전히 현재 주가보다는 높은 목표 주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도 적자 없고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원전 관련주로서의 어떤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큰 흐름을 보면 바닥이에요. 그죠? 큰 흐름을 보면 장기적으로 하락 흐름에서 이제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단계인 거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제 전환되고 있고, 주가의 위치도 결코 뭐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비싸다라고 볼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 5월달, 6월달에 정점 찍고요.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정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할 수 있는 폭 자체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반등의 어떤 이제 마진 노선이라고 한다면 41,000원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뭐 저는 이 41,000원대가 저항대다 이렇게 보는데, 이전에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줬잖아요. 지지받고 반등 주고 지지받고 반등 줬는데 무너지니까 여기서 이제 대응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응을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물렸겠죠. 근데 올라오니까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제 본전 생각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 41,000원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41,000원대나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는 좀 강한 저항대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적으로 봐도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인데, 보편적으로 이제 추세선 하단에서 반등 나오고요, 상단에서 저항을 받거든요. 그게 또 공교롭게 또 41,000원 부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41,000원대가 어떤 이제 단기적인 저항으로서의 강한 이제 역할을 하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밑으로는 이제 36,000원대 정도에서의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좀 확보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래로는 한 36,000원 정도의 지지를 보고 위로는 41,000원 정도의 좀 저항을 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흐름들이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제 좀 안정적인 바닥은 좀 쌍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외바닥 상승은 V자 반등이라고도 하고, 외바닥 상승은 조금 이제 사실 좀 불안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한 번 정도 눌렀다 가는 것도 전혀 이상할 거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이렇게 좀 박스권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반등이 나온다면은 41,000원 정도를 저항의 하나의 기준으로 좀 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걸 이제 돌파해서 넘어간다면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41,000원대를 못 넘어간다면, 또는 이제 여기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밀려버리면 최대 36,000원 정도까지 또 하방이 또 열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41,000원대를 저항대로 두고, 저항의 기준 정도로 두고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조금 더 이 흐름들을 좀 타고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저라면 굳이 여기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은 차라리 36,000원대에서 어떤 이제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까지 왔을 때 뭐 분할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돌파 이후 타점을 노릴 것 같은데, 지금에서는 굳이 여기서 41,000원 정도까지 잘 가야 41,000원인데 여기서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쉬운 그런 이제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조금 관망을 해야 되는 자리고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원전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좀 살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원전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연속해서 잘 나왔잖아요. 오늘도 이제 원전 관련 이슈가 또 하나 나왔거든요.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원전 관련해서 이제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전 수주가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우리한테 수혜가 될 수 있냐면, 두산중공업이 이 원전 기자재를 납품하던 업체가 그 원전 그 업체가 지금 우크라이나 원전에 수주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 다시 설명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두산중공업의 주기기와 주단 소재를 기존에 공급하던 미국의 원전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원전을 딴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크라이나 원전에 들어가는 역시나 원자력 발전 주기기와 주단 소재나 원전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누가 공급할 것이냐? 두산중공업이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주들이 또 한번 수혜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계기, 이렇게 또 만들어질 수 있겠죠. 꼭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집트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 2차 측 분야 올해 이제 사업자 선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도 좀 참여나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최근에 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 내용인 것 같아요. 9월 달에 소형 원전 예타 신청을 한다라고 합니다. SMR이죠. SMR에 이제 예타 신청을 한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일단은 원전 관련 2022년 원전 관련해서 예산이 5%가 좀 늘려 잡혔다. 이것도 최근에 좀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는 요 부분들도 한번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MR하고 원전 해체 기술 연구개발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라고 하거든요. 뭐 각각 6천억 정도의 규모인데, 뭐 이 부분에서의 어떤 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원전주로 하여금 또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사실 좀 지금 자리는 저는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눌러주거나 돌파 이후를 노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원전 관련해서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많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해외 원전 프로젝트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굉장히 또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뭐 폴란드 쪽도 지금 원전 그 건설 추진하고 있고, 사우디, 이라크, 영국 뭐 이런 데서도 다양하게 지금 해외 원전 발주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수주를 따낸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시장에서의 원전주들에 대한 시장 재평가가 한번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한정 KPS가 또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기에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고요. 괜찮은 위치인 것 같은데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하방 흐름이기 때문에 좀 답답한 흐름들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시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이렇게 쭉 댓글로서 시황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의 장중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의 리딩을 또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또는 PC 버전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아이폰 버전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윈도우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모든 테마와 시장의 그날 주도 테마 또는 당일 강세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